안녕하세요. 달보드레입니다. 만약 여러분 눈앞에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찬란한 황금, 이른바 노다지가 뚝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과 단둘이 있는 어두운 갱도 속에서 말이죠. 오늘 함께 만나볼 김유정 작가의 단편소설 노다지는 바로 이 서늘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주인공 꽁보와 그의 생명의 은인 더펄은 친형제처럼 의지하며 남들 눈을 피해 몰래 금을 캐러 다닙니다.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캄캄한 굴속을 파내려가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금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갱도를 받치고 있던 기둥이 무너져 내리며 더펄이는 돌더미에 깔리고 맙니다. 살려달라 애원하는 생명의 은인, 그리고 발밑에 놓인 황금 덩어리. 이 절체절명의 순간, 꽁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일확천금 앞에서는 은혜도 형제에도 한낱 먼지가 되어버리는 1930년대 황금광 시대의 씁쓸한 민낯.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탐욕을 파헤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노다지. 작가 김유정. 금음치랴 캄캄한 밤이었다. 하늘의 별은 깨알같이 총총 박혔다. 그 덕으로 솔숲 속은 간신히 희미하였다. 험한 상 중에도 우중충하고 구석배기 외딴 곳이다. 버석만 하여도 가슴이 덜렁한다. 호랑이, 산골 호생원. 만기는 잠잠하다. 가을은 이미 늦었다고 내인기는 모질다. 이슬을 품은 가랑잎은 바시락바시락 날아들며 얼굴을 축인다. 꽁보는 바랑을 모로베고 풀 위에 꼬부리고 누웠다가 잠깐 깜빡하였다. 다시 눈을 띄었을 적에는 몸서리가 몹시 나온다. 형은 맞은편에 그저 웅크리고 앉았는 모양이다. 성님, 인즈 시작해볼라우? 아직 멀었네. 좀 춥더라도 참참히 해야지. 어둠 속에서 그 음성만 우렁차게, 그러나 가만히 들릴 뿐이다. 연모를 고치는지 마치 쇠부 딛는 소리와 아울러 부스럭거린다. 꽁보는 다시 옹송그리고 새우잠으로 눈을 감았다. 이야기의 옷은 젖어 후줄근하다. 아랫도리가 청 나간 듯이 감촉을 잃고 대고 쑤실 따름이다. 그대로 버뜩 일어나 하품을 하고는 으드들 떨었다. 어디서인지 자박자박 사라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꽁보는 정신이 번쩍 나서 눈을 동그린다. 누가 오는 거 아니오? 바람이겠지. 주들이 설마 알라고? 신청부 같은 그 대답에 적이 마음이 놓인다. 곁에 형만 있으면야 몇 놈쯤 오기로 서니 그리 쪼일 게 없다. 적삼의 깃을 여미며 휘돌아 보았다. 감대 사나운 큰 바위가 반뜨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삐지 솟았다. 그 양 어깨로 자지레한 바위는 뭉글뭉글한 놈이 검은 구름 같다. 그러면 이번에는 꿈인지 호랑인지 영물 모를 그런 험상궂은 대가리가 공중에 불꽃 나타나 두리번거린다. 사방은 모두 이따위 산에 돌렸다. 바람은 삔질나게 구르며 습기와 함께 낙엽을 풍긴다.
을씨년슬의 샘물은 노냥 쫄랑쫄랑. 금시라도 시커먼 산 중턱에 호랑이 불이 보일 듯 싶다. 꼼짝 못할 함정에 든 듯이 소름이 쭉 돋는다. 꽁보는 너무 서먹서먹하고 허전하여 어깨를 으쓱 올린다. 몹쓸 놈의 산골도 다 많어이. 산골마다 모조리 요징응이람. 이러고 보니 몹시 무거운 기억이 눈앞으로 번쩍 지난다. 바로 작년 이맘때이다. 그날도 오늘과 같이 밤을 도와 잠체를 하러 갔던 것이다. 회양 근방에도 가장 험하다는 마치 이렇게 희귀하고 낯선 산골을 기어올랐다. 꽁보의 덮어리, 그리고 또 다른 동무셋과 초저녁부터 내리는 보슬비가 웬일인지 그칠 줄을 모른다. 붕 하고 난데없이 이는 바람에 안기어 비는 낙엽과 함께 몸에 부딪고 또 부딪고 하였다. 모두들 입 벌릴 기력조차 잃고 대고 부들부들 떨었다. 방금 넘어올 듯이 덩치 커다란 바위는 머리를 불쑥 내대고 길을 막고 한다. 그놈을 끼고 캄캄한 절벽을 돌고 나니 땀이 등줄기로 쭉 내려 흘렀다. 게다가 언제 호랑이가 내닫는지 알 수 없음에 가슴은 펄쩍 두근거린다. 그러나 하기는 이제 말이지 용케도 해먹기나 했다. 아무렇든지 5놈이 30길이나 넘는 암굴에 들어가서 1시간도 채 못되자 감을 2포대나 실이 따올렸다마는 문제는 노느매기에 있었다. 어떻게 이놈을 나누면 서로 억울치 않을까? 꽁보는 금점에 남다른 이력이 있으나 많지 제가 선뜻 맡았다. 부피를 대중하여 5목에다 차례대로 매지매지 골고루 놓았던 것이다. 헌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놈이 또 있을까? 이게 일터면 노는 건가? 어두운 구석에서 어떤 놈이 이렇게 지어박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제 딴은 웃기를 보이느라고 가래침을 베앗는다. 그럼 꽁보는 하 어이없어서 그쪽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건 우리가 늘 하는 격식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개정을 부릴 것이 아니다. 아니, 요게 내 거야? 그럼 누군 감벼락을 맞았단 말인가? 아니, 이 구덩이로 먼저 낸 것이 누군데 그래? 누구고 세고 할 게 뭐 있나? 금 있으니 땄고 땄으니 노났지. 알 게 없다? 내가 없어도 네가 아니 이 새끼야? 이런 숙맥불에 꿀돼지 제 욕심 채기로 너만 먹자는 거야? 바로 이 말에 자식이 욱하고 들이덤볐다. 무지한 두 손으로 꽁보의 멱살을 잔뜩 움켜쥐고 흔들고 지랄을 한다. 꽁보가 체수가 작고 존팽이라 쳐들고 한창 얕본 모양이다. 비를 맞아가며 숨이 콩 막히도록 시달리니 꽁보도 화가 안 날 수 없다. 저도 모르게 어느덧 감석을 손에 잡자 놈의 골통을 패뜨렸다. 하니까 이놈이 꼭 황소같이 씩 하더니 꽁보를 피어난 돌 위에다 집어때렸다. 그리고 깔고 앉더니 대뜸 벽체를 들어 격갈빗대를 휙 하도록 아주 몹시 조였다. 죽질 않기만 다행이지만 지금도 이게 가끔 도지어 몸을 못 쓰는 것이다. 다음에는 왼편 어깨를 된통 맞았다. 정신이 다 아찔하였다. 험하고 깊은 산속이라 그대로 죽여버릴 작정이 분명하다. 세 번째에는 또다시 가슴을 겨누고 내려올째
인제는 꼬박 죽었구나 하였다. 참으로 지긋지긋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때 천행이랄까? 대문짝처럼 크고 억센 덮어리가 비유같이 날아들었다. 잡은 창 그놈의 허리를 뒤로 두 손에 쥐고 들더니 산비탈로 내던져 버렸다. 그놈이 그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내 모른다. 꽁보는 곧바로 감석과 한꺼번에 덮어리 등에 엎이며 마을로 내려왔던 것이다. 현재 꽁보가 갖고 다니는 그 목숨은 덮어리의 손에서 명주를 받은 그때의 끄트머리다. 덮어리를 형이라 불렀고 형우제공을 깍듯이 하는 것도 까닭없는 일은 아니었다. 이 산골도 그 녀석의 산골과 똑 헐없는 흉측스러운 낯짝을 가졌다. 한번 휘돌아보니 몸서리 치던 그 경상이 다시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꽁보는 담배를 빡빡 피우며 시름없이 앉았다. 몸 좀 녹여서 인저 시적시적 해볼까? 덮어리도 추운지 떨리는 몸을 툭툭 털며 일어선다. 시작하도록 연모는 차비가 다 된 모양이다. 저편으로 가서 훔척훔척 하더니 바랑에서 막걸리병과 돼지다리를 꺼내들고 이리로 온다. 그래도 좀 건행은 해야 할걸? 하고 그는 병마개를 이로 뽑더니 에이 그냥 먹세. 언제 데워 먹겠나? 데웁시다. 글쎄 그것도 좋고 근데 불을 놨다가 들키면 어쩌나? 저 바위 틈에다 가리고 핍시다. 아우는 일어서서 가랑잎을 긁어모았다. 형은 더듬어가며 소나무 삭정이를 뚝뚝 꺾어서 하나를 안았다. 병풍과 같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틈이 벌었다. 그 속으로 들어가 그들은 불을 놓았다. 그 어마 좋다. 형은 한 잔을 쭉 켜고 거나하였다. 칼로 돼지고기를 저며 들고 쩍쩍 씹는다. 아까 술집까지 봤나? 왜 그려? 어떻든가? 아주 똑같네 그거 참. 하고 그는 눈을 불빛에 꿈뻑거리며 싱글싱글 웃는다. 1년이면 12달 줄창 도라만 다닌다는 신세였다. 오늘은 서로, 내일은 동으로. 조선 천지의 금전반치고 아니 집적거린 데가 없었다. 언제나 나도 그런 계집 하나 만나 살림을 좀 해보누 하면 무거운 한숨이 절로 안 날 수 없다. 그 계집 있는 게 한결 낫겠더군. 하고 저도 열적을 만큼 시풍스러운 소리라니까. 글쎄요. 하고 꽁보는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날까지 같이 다녀야 그런 법 없더니만 왜 버랑깐 계집 생각이 날까? 별일이로군. 하긴 저도 요즘으로 부쩍 그런 생각이 무룩무룩 안 나는 것도 아니지만 가을이 늦어서 그런지 호랍이 만주 앉기만 하면 나는 건 그 생각뿐. 성리, 장가들라오? 어디 웬 계집이 있나? 글쎄. 하고 꽁보는 그 말을 제치다가 얼뜻 이런 생각을 하였다. 제 누이를 주면 어떨까? 지금 그 누이가 충주 근방 어느 농군에게 출가하여 자식을 둘씩이나 낳았다마는 매우 반반한 얼굴을 가졌다. 이걸 준다면 형은 무척 반기겠고 또한 목숨을 구해준 그 은혜에 대하여 손시시도 되리라. 성님, 내 누이를 주라우? 누이? 썩 이쁘. 성님이 보면 아마 단박반하리라.
덧벌이는 다음 말을 기다리며 다만 벙벙하였다. 불빛에 이글이글하고 검붉은 그 얼굴에는 만족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누이에 대하여 칭찬은 전일부터 많이 들었다. 그럴 적마다 속중으로는 슬며시 생각이 달랐으나 차마 이렇다 토설치는 못했던 터이었다. 어떻소? 글쎄, 그런데 살림하는 사람을 그리 되겠나? 하며 뒷심은 두면서도 어정쩡하게 물어보았다. 그러고들 껍적하고 술을 따라서 아우에게 권하다가 반이나 엎질렀다. 그야 돌려 빼면 그만이지 누가 물을 터요? 꽁고는 자신이 있는 듯이 이렇게 선언했다. 덧벌이는 아주 좋았다. 팔짱을 딱 지르고 눈을 감았다. 나도 인제 계집하나 안 어보는구나. 아마 그 누이란 썩이 불 것이다. 오동통하고 아양스럽고 이런 계집에 틀림없으리라. 그럴 필요도 없거마는 그는 벌떡 일어서서 주춤주춤하다가 다시 펄썩 앉는다. 언제 가려나? 가만히 있어. 이거 해가지고 내일 갑시다. 오늘 일만 잘 되면 내일로 곧 떠나도 좋다. 충청 돌아야 강원도 역경을 지나 7-80리 걸으면 그만이다. 내일 해껏 걸으면 모레 아침에는 누이 집에 들러서 다른 금점으로 가리라 예정하였다. 그런데 이놈의 금을 언제나 좀 잡아볼는지 아득한 일이었다. 빌어먹을까? 언제쯤 재수가 좀 터보나? 꽁보는 뜯고 있던 돼지 뼈다구를 내던지며 이렇게 한탄하였다. 염려 말게 어떻게 되겠지. 오늘은 꼭 노다지가 터질 테니 두고 보려나? 자키 좋겠소. 그러거든 고만 들어 앉읍시다. 이를 말인가? 이게 참 할 노릇을 하나 이제 말이지. 그들은 몇 번이나 이렇게 자위했는지 그 수를 모른다. 내가 노다지를 만나든 내가 만나든 둘이 똑같이 나눠가지고 집을 사고 계집을 얻고 술도 먹고 편히 살자고. 그러나 여태껏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매양 헛소리가 되고 말았다. 다 굴 때도 되었네. 이제 슬슬 가보려나? 덧벌이는 선뜻 일어서서 바랑을 짊어매다가 꽁보를 바라보았다. 몸이 또 도짖는지 불 앞에서 오르르 떨고 있는 것이 퍼그나 치그나했다. 여보게, 내 혼자 해가 주올게 불이나 쬐고 거기 있으려나? 뭘, 갑시다. 꽁보는 꼬물꼬물 일어서며 바랑을 메었다. 그들은 발로다 불을 비벼 끄고는 거기를 떠났다. 산에 고를 엇비스시 돌아오르는 새길이 놓였다. 좌우로는 솔, 잣, 밤, 단풍 이런 나무들이 울창하게 꽉 들어박혔다. 그 밑으로는 자갈 아니면 불퉁바위는 예제없이 마냥 뒹굴었다. 한가 시커먼 그 암흑 속을 그들은 더듬고 기어오른다. 풀숲의 이슬로 말미암아 고이는 축축히 젖었다. 다리를 옮겨 놓을 적마다 철썩철썩 살에 붙으며 찬 기운이 쭉 끼친다. 그리고 모진 바람은 뺀질 불어내린다. 붕 하고 능글차게 낙엽이 불어내린다는 뺑 하고 대알지게 길을 복쓴다. 꽁보는 덧벌이 뒤를 따라오르며 달달 떨었다. 이게 지랄인지 난장인지. 세상에 짜장 못해 먹을 건 금전 빼고 다시 없으리라. 금이 다 무엇인지
요 짓을 꼭 해야 한담. 게다 건듯하면 서로를 두들겨 죽이는 것이 일. 참말인지 금쟁이 치고 하나 순한 놈 못 봤다. 몸이 결릴 적마다 지겹게 과거를 또 연상하며 그는 다시금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자 맞은편 산수풀에서 큰 불이 얼른하였다. 호랑이! 이렇게 놀라고 덮어리 허리에가 덥석 달리며 저게 뭐요? 하고 다르르 떨었다. 뭐? 아니 지금은 없어졌네. 그게 눈이 어려서 했거지 뭐야. 덮어리는 심심히 대답하고 천연슬에 올라간다. 다구진 그 태도에 좀 안심이 되는 듯 싶으나 그래도 썩 편치는 못하였다. 왜 이리 오늘은 대고 겁만 드는지 까닭을 모르겠다. 몸은 매시근하고 열로 인하여 입이 바짝바짝 탄다. 이것이 웬만하면 그럴 리 없으련마는 전에 안 되겠네. 내 등에 업히게. 하고 덮어리가 등을 내딜째 그는 잠자코 바람 위로 넙죽 엎혔다. 그래도 끽소리 없이 덜렁덜렁 올라가는 덮어리를 굽어보고 실팍한 그 몸이 여간 부러운 것이 아니었다. 불볕 내리는 복중처럼 시근거리며 이마에 땀이 쫙 흘렀을 때에야 비로소 덮어리는 산마루터까지 이르렀다. 꽁보를 내려놓고 땀을 씻으며 후 하고 숨을 돌린다. 인제 얼마 안 남았겠지. 조금 내려가면 유호 아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 마을에 들른 것은 바로 오늘 점심때이다. 지나서 그냥 가려 하다가 뜻하지 않은 주막 주인네 말에 귀가 번쩍 띄었던 것이다. 저 산 너머 금점이 있는데 금이 푹푹 쏟아지는 화수분이라고. 요즘에는 화약 허가를 내가지고 완전히 일을 하고자 하여 부득이 잠시 휴강 중이고 머지않아 다시 시작할 게다. 그리고 금도둑을 맞을까 하여 밤낮 구분 없이 감시하는 중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밤중에 누가 자지 않고 설마 하고 덮어리는 덜렁덜렁 내려간다. 꽁보는 그 꽁무니를 쿡쿡 찔렀다. 그래도 사람의 일이니 물은 모른다. 좌우 곁으로 살펴보며 살금살금 살이어 내려온다. 그들은 5분쯤 내리었다. 따는 커다란 구덩이 하나가 딱 내달랐다. 산 중턱에 집더미 같은 바위가 놓였고 그 옆으로 또 하나가 놓여 가다리 졌다. 그 가운데다 비듬한 돌 장벽을 끼고 구멍을 뚫을 것이다. 가로는 한 발 좀 못 되고 길이는 약 서발가량. 성냥을 그어 대보니 깊이는 4길이 넘겠다. 함부로 쪼아먹는 구댕이라 거칠한 놈이 군버력도 똑똑히 못 치었다. 잠체를 염려하여 그랬으리라. 사다리는 모조리 떼가고 밍숭밍숭한 돌벽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다시 한번 사방을 둘레둘레 둘러보았다. 지척을 분간키 어려우나 필경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음을 놓고 바랑에서 관소를 꺼내어 불을 때렸다. 덮어리가 먼저 장벽에 엎드려 뒤로 기어내린다. 꽁보는 불을 들고 조심성 있게 잠잠히 내려온다. 한 길쯤 남았을 때 그만 발이 찍 하고 덮어리는 떨어졌다.
꿍 하고 무던히 골탕은 먹었으나 그대로 쓱싹 일어섰다. 동이 트기 전에 얼른 금을 따야 될 것이다. 여보게요, 넌 어딜 따려나? 글쎄요, 가만히 기슈. 아우는 불을 들이대고 줄맥을 한번 쭉 훑었다. 금점일에는 난다긴다 하는 아달맹이 금쟁이였다. 썩 보더니 복판에는 동이 먹어 들어가고 양평 가생이로 차차 줄이 생하는 것을 알았다. 성님은 저편 구석을 따오. 아우는 이렇게 지시하고 저는 이쪽 구석으로 왔다. 그러나 차마 그 틈 바위로 들어갈 생각이 안 난다. 한 길이나 실이 되도록 쌓아 올린 동발이 금방 넘어올 듯이 위험했다. 밑에는 좀잔돌로 쌓으나 그 위에는 제법 굵직굵직한 놈들이 얹혔다. 이것이 무너지면 꽥소리도 못하고 치여 죽는다. 꽁보는 한참 생각했으되 별 수 없다. 낯을 찌푸려가며 바랑에서 망치와 탈해징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파먹은 놈에게 움푹히 들어간 것이 일커녕 몸 하나 놓을 데가 없다. 마지못해 두 다리를 동발개로 쭉 뻗고 몸을 그 홈패기에 착 엎드려 망치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돌에 뚫린 석혈 구댕이라 공기는 더욱 퀭하였다. 징 때리는 소리만 양쪽 벽에 무겁게 부딪힌다. 팡팡. 이렇게 몹시 귀를 울린다. 거반 1시간이 넘었다. 그들은 버력 같은 망감 이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다시 5분이 지난다. 10분이 지난다. 딱 그때다. 꽁보는 땀을 철철 흘리며 좁다란 그 틈에서 감 하나를 손에 따들었다. 헐없이 작은 목침 같은 그런 돌팍을. 엎드린 그 채에 불빛에 비치어 가만히 뒤져보았다. 번들번들한 놈이 그 광채가 대우 혼란스럽다. 혹시 연철이나 아닐까? 그는 돌 위에 눕혀놓고 망치로 두들기며 꿰보았다. 좀채하여서는 쪽이 잘 안 나갈 만치 쭌득쭌득한 금돌. 그는 다시 집어들고 눈앞으로 바싹 가져오며 실눈을 떴다. 얼마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무작정으로 가슴은 뚝딱거리고 마냥 들랜다. 이 돌에 박힌 금만으로도 모름 몰라도 한치 10량쯤은 넘겠지. 1,000원! 1,000원! 그 뭔가? 뭐야? 더퍼리는 이렇게 허둥지둥 달겨들었다. 노다지! 하고 풀 죽은 대답. 노다지? 하기 무섭게 더퍼리는 우벅지벅 그 돌을 받아들고 눈에 들이댄다. 척척 헐만치 들어박힌 금. 우리도 이제 팔자를 고치구나. 그는 껍적껍적 엉덩춤이 절로 난다. 이리 나오게, 내 땀새. 그는 아우의 몸을 번쩍 드러내놓고 제가 대신 들어간다. 역시 동발개로 다리를 쭉 뻗고는 그 틈바귀에 덥석 엎드렸다.
몸이 워낙 커서 좀 둔개이나 아무렇게도 아우보다 힘이 났겠지. 그 좁은 틈에 탈해징을 꽂아박고 씩씩하고 망치로 때린다. 꽁보는 그 앞에 서서 시무룩하니 흥이 지었다. 금정일로 할지면 제가 선생님이오. 형은 제 지휘를 받아왔던 것이다. 뭘 안다고 푸뚱이가 어줍대는가. 돌쪽 하나 변변히 못 되낼 것이. 그는 형의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얼핏 알았다. 금을 보더니 완연히 변했다. 저 곡괭이 좀 집어주게. 형은 고개도 아니 들고 소리를 뻑 지른다. 아우는 잠잠코 대꾸도 아니한다. 사람을 너무 얕보는 그 꼴이 썩 아니 꼬웠다. 아, 이 사람아, 곡괭이 좀 얼음 집어줘. 왜 이리 정신없이 섰나. 그리고 눈을 딱 부릅뜨고 쳐다본다. 아우는 아무 말 않고 저벽 구석에 놓인 곡괭이를 집어다 주었다. 그리고 우두커니 다시 섰다. 형이 무람없이 굴면 굴수록 그것은 반드시 시위에 가까웠다. 힘이 좀 있다고 주제넘게 꺼덕이는 그 화상이야. 눈 허리가 쉬면 쉬었지 그냥은 못 볼 것이다. 또 땄네. 내 기운이 어떤가? 형은 이렇게 주적거리며 곡괭이를 연상 내려찍는다. 마치 죽통에 덤벼드는 돼지 모양이다. 억적스럽게도 손뼉만한 감을 두 쪽이나 따냈다. 인제는 악이 아니면 세상 없어도 더는 못 딸 것이다. 액. 그래도 억센 주먹에 굳은 동이 다 벌컥벌컥 나간다. 제 힘을 대우 자랑하는 형을 이윽고 바라보니 또한 그 속이 보인다. 비령코 이 노다지를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 내가 있을 것을 묵식거리겠지 하고 속을 태운다. 이것 봐, 자네 같은 건 골뱅이와야 소용없네. 하고 또 뽐낼째 가슴이 선뜩하였다. 앞서는 형의 손에 목숨을 구해받았으나 이번에는 가른 산골에도 그 주먹의 명을 도로 끊을지도 모른다. 그는 형의 주먹을 가만히 내려보다가 가엾이도 앙상한 제 주먹에 대조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속이 바르르 떨릴 뿐이다. 그러나 꽁보는 기겁을 하여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어이쿠 하고 불시의 비명과 아울러 와르르 하였다. 쌓아올린 동발이 어찌하다 중턱에 헐리었다. 무진 돌들은 덮어리에 장단지며 널쩍다리, 엉덩이까지 그대로 엇눌렀다. 살은 물론 으스러졌으리라. 그는 엎드린 채 꼼짝 못하고 아픔에 못 이겨 끙끙거린다. 하나 죽질 않기만 요행이다. 바로 그 위에 공중에는 징그럽게 커다란 돌들이 내려 구르자 그 밑을 받친 불과 조그만한 조각돌에 걸리며 미처 못 굴러내리고 간댕거리는 것이었다. 이 돌만 내려치면 그 밑에 그는 목숨은 고사하고 윽살이 될 것이다. 여보게, 내 몸 좀 빼주게. 형은 몸을 못쓰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한다. 그리고 또 아우, 나 죽네. 하고 더욱 애를 끊으며 빌붙었다. 고개만 겨우 들었을 따름
그 외에는 손조차 자유를 잃은 모양이다. 아우는 무너지려는 동벌을 쳐다보며 얼른 그 머리맡으로 다가선다. 발 앞에 놓인 노다지 새 쪽을 날쌔게 손에 잡자 돌을 얼른 물러섰다. 그리고 눈물이 흐른 형의 얼굴은 돌아도 안 보고 그 발로 허둥지둥 장벽을 기어오른다. 이놈아! 넘어 기어올라 벼락같이 악을 쓰는 호통이 들렸다. 또 연하고 우지끈 뚝딱 하는 무서운 폭성이 들리었다. 그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그러고는 좀 와스스하다가 잠잠하였다. 그때는 벌써 두 길이나 넘어 아우는 기어올랐다. 군문까지 다 나왔을 때 그는 머리만 내밀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그림자까지 사라진다. 더퍼리의 형체는 보이지 않는다. 침침한 어둠 속에 단지 굵은 돌멩이만이 쫙 흩어졌다. 이쪽 마구리에 타다 남은 화롯불은 바야흐로 질듯질듯 껌뻑거린다. 그리고 댄바람이 에 하고는 군문께서 모래를 짜륵짜륵 들이붓는다.